제17호 태풍 타파가 제주를 지나 지금 부산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 10시쯤 부산에 가장 가까운 바다를 지날 전망인데요. 이미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오면서 부산 곳곳이 태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부산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 지금 있는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이죠. 지금 딱 보기에도 비바람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네, 제17호 태풍 타파는 오늘 오후 제주도 동쪽 바다에서 방향을 틀어 대한해협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오면서 이곳 부산은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비옷은 물론이고 뒤에 있는 깃발이 순간순간 펄럭이기도 하고요. 비바람이 너무 강해서 제 얼굴이 다 얼얼할 정도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해운대 파도는 굉음을 내며 해변까지 덮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부산에서는 주택이 무너져 내리면서 숨진 사람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는 어제부터 내렸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젯밤 10시 25분쯤입니다. 부산 부전동 2층 단독주택에서 주택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잔해에 72살 A씨가 매몰된 겁니다. 소방구조대가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A씨는 9시간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태풍이 오기 전부터 부산에서만 수백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죠. 도심 전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부산에서만 4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 서쪽부터 동쪽, 남쪽부터 북쪽까지 곳곳에서 가로수와 신호등이 부러지고 간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거가대교와 을숙도 대교 등이 통제되면서 오늘 하루 부산 도심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부산 외에 다른 지역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근 울산에선 강풍으로 650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정전됐습니다. 또 울산 프롬나드 페스티벌 등 행사가 취소됐고 울산을 오가는 항공기 20여 편도 결항됐습니다. 경남에선 옥상 물탱크가 마당으로 떨어지고 남해 고속도로 김해 진례면 구간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혀 운전자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진주 난광에서는 한 사찰에서 신도 6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태풍이 아직도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고비는 태풍이 가장 가까운 거리로 되는 오늘 밤 10시부터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내일 새벽까지입니다. 이미 영남 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내일까지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5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부산은 특히 바닷가를 따라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람이 높은 건물 사이를 통과하면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태풍 때마다 피해가 났던 곳이죠. 태풍 타파가 지나가는 오늘 밤에도 주민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초고층 아파트들 아래 가로수들은 뽑힐 듯이 흔들립니다. 신호등은 고장났습니다. 어디서 온지 모를 오토바이가 도로에 나뒹굽니다. 인근 주변 아파트 상가입니다. 건물은 외벽이 너덜너덜합니다. 도로에는 부서진 잔해가 쌓여 있습니다. 강풍에 우산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10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 강풍은 이 빌딩들 사이를 지나며 속도가 더 붙습니다. 이른바 빌딩풍 효과입니다. 태풍이 멀찌감치 있던 오늘 낮에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었고 태풍이 근접했을 때는 초속 50m까지 예상됩니다. 작년 태풍 콩레이 때는 공사 중인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유리창 1,100장이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은 바람을 타고 인근 상가와 차량 60대를 덮쳤습니다. 실제 고층 빌딩 상층부에서는 바람이 초속 10m 이상 더 강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산에 근접하는 태풍 타파에 이곳 주민들은 오늘 밤을 뜬 눈으로 지새게 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태풍은 오늘 낮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났습니다. 직접 상륙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양의 비와 강풍의 흔적을 제주도에 남겼습니다. 곳곳이 침수되고 부서지면서 접수된 피해 신고만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현장을 최충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방파제가 버거워 보입니다.
멀리 성산일 출봉은 파도가 만든 하얀 포말로 뒤덮였습니다. 6km 들어왔지만 여전히 물바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작물이 키워지던 밭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이 머금은 많은 비가 이곳에 뿌려지며 이 일대는 호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제주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최대 800mm에 육박하는 비를 뿌렸고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40.6m에 이르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건물 태양광 패널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제주시 조천읍의 공사장 폐수도 힘없이 뜯어졌습니다. 시내에서는 불어난 하천에 주차장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제주시 한경면을 시작으로 오후 늦게까지 제주 곳곳에서 3,3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부분 강풍에 전선이 끊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건수만 200건이 넘고 내일까지 접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혀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겨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는데요. 내일 비행기도 예약이 대부분 끝난 상태라 여행 가신 분들은 화요일은 돼야 제주도를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평소 북적거리던 제주공항 터미널은 휑하게 비었습니다. 모니터는 항공편 결항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혹시나 하고 공항을 찾은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무작정 기다려보는 겁니다. 내일 출근이어서 출근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침부터 제주공항엔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예측할 수 없는 강풍이 부는 윈드시어 경보와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전 6시 30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운항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김해공항도 윈드시어 경보와 강풍 경보로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결항 편수는 제주공항은 395대, 김해공항은 약 200여 대에 달합니다. 주말을 맞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일 항공편도 대부분 예약이 끝났습니다. 화요일까지 제주도를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금 남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태풍 타파는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배와 시설물을 잘 묶어뒀지만 그래도 피해가 있을까 어민들은 전전긍긍입니다. 한편 적조 피해에 시달려왔던 어민들은 이번 태풍이 적조를 쓸어낼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바다로 나가봐야 뾰족한 수는 없지만 일단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물 넣어놓고 나서 물건이 오지더라 무게가 없을 때는 바다에 휩쓸려 갖고 그물로 줄로 갖다 다감아삐. 부표가 날아갈까 하나로 단단히 묶어놨고 배는 육지로 모두 올렸습니다. 마을엔 하루 종일 태풍주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으니 각종 시설물 시공이 안전하고. 어촌 마을 면사무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장님, 그 유천에 뭐 피해는 없습니까? 태풍이 남해안을 스쳐 지나가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 시름이 깊습니다. 2주 전 태풍 링링 때 직격탄을 맞았던 서해안처럼 시설물 피해가 있을까 단단히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적조 피해가 난 곳은 효자 태풍이 될까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태풍이 북동풍을 동반한다면 연안에 있던 적조 생물을 먼 바다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태풍은 고마운 태풍이고 시설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죠. 전문가들은 링링과는 다른 양상을 띤 태풍 타파가 적조 확산 방지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태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번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JTBC 보도국으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휘날리는 아찔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람에 날아온 구조물이 전선에 걸려 불꽃을 일으킵니다. 공중전화 부스도 넘어져 도로로 밀려갑니다. 깨진 유리창이 주차된 차량 위로 쏟아지고 무너진 담벼락이 인도를 뒤덮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도로로 떨어져 차량이 아슬아슬 비켜가기도 합니다. 거제의 한 박물관은 거센 비바람에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전남 화순에서도 공사장 안전 펜스가 쓰러졌는데 놀란 작업자가 뛰어가 날아가지 않게 밟고 버팁니다. 창원의 한 주택 지붕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날아갔습니다. 곳곳에서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등이 부러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제주 지역에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자 건물의 구조물이 뚝 떨어집니다. 떨어진 잔해는 도로 위 차량 사이로 나뒹굽니다. 모델하우스 외벽도 뜯겨 이리저리 휘날립니다. 강한 바람에 도로 반사경은 좌우로 흔들립니다. 바닷가에선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칩니다. 비 피해도 컸습니다. 도로 위로 빗물이 넘치고 일부 하천은 한때 경계 수위까지 올라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특히 위험한 건 빗길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비와 바람에 흔들리면서 오늘 하루 도로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아찔한 모습 역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리고 서 있는 자동차는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남부지방에선 어제 오늘 내린 비에 도로가 미끄러워진 데다 바람까지 불어 빗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외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포항에서 출발해 동대구로 향하던 이 버스는 오늘 오후 4시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졌고 나머지 승객들과 운전자 18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가 전복돼 있고 뒷차를 운전하던 시민이 급하게 달려나갑니다. 오늘 낮 부산에서 난 사고입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현장부터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아줌마는 그 차 안에 갇힌 상태로 이제 119랑 경찰차. 어젯밤 10시 반쯤엔 목포에서 승용차가 건물 외벽으로 돌진하는 등 빗길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이번 태풍 타파는 링링이 지나간 지 2주 만에 한반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가을 태풍이 왜 자주 우리나라로 향하는지, 또 강한 이유는 뭔지 박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타파는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6번째 태풍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한두 차례 더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 타파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콩레이는 지난해 10월 초 경남 통영에 상륙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콩레이 같은 태풍이 온다면 1959년과 횟수가 같아지게 됩니다. 가을에는 태풍이 한반도로 쉽게 향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어 태풍을 막아주지만 가을에는 일본 쪽으로 이동하면서 태풍이 지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가을 태풍은 위력도 강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2010년 태풍 곰파스는 모두 9월에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태풍은 바다 온도가 높을 때 수증기를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힘을 키우는데 대만과 필리핀 인근 해수면 온도는 가을철에 29도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도 27도까지 높아지다 보니 태풍이 힘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겁니다. 한여름 태풍보다도 가을 태풍을 더 주시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이렇게 2주 만에 또 태풍이 찾아왔는데 그 사이에 별로 대비가 된 건 없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도심을 돌아봤는데요. 특히 낡아서 흔들리거나 불법으로 방치돼 있는 간판들이 여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가을 태풍에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혜원 기자입니다. 태풍 링링이 불었을 때 한 시청자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간판이 절반 이상 뜯겨져 나갔는데요. 아직 새로 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강풍이 불면 흉기가 될 수 있는 간판, 이번엔 어떨지 다른 곳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위로 간판의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달린 간판은 아예 찢어졌습니다. 간판 주변으로 전선이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사람들의 키보다 큰 입간판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1m 20cm보다 높으면 불법이지만 대부분 훌쩍 넘습니다. 간판이 휘어져 있고 지지대는 녹슬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태풍 때 동네 피해가 심했다면서도 간판에 대해선 말을 아낍니다. 간판 같은 거 여기 좀 통일로 어땠어요? 나는 무시하면서 그냥 무섭더라고. 이 동네가 엉망진창이었는데. 간판 같은 거는 뭐 관리 따로 어떻게 하세요? 간판은 뭐 비치도 않아. 지금 간판 안 떨어졌어요. 몰라요. 나는 내가 다른 건 아니고 있었었어요. 저기. 근데 삐뚤어 저기 있더라고 약간. 불법으로 설치했거나 낡아서 위험한 간판은 구청이 정비하고 단속합니다.
지나가다 보시 그 간판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위험한 그런 부분이라면은 뭐 구청에서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내 다시 설치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가을 태풍, 시민을 향한 흉기가 되지 않도록 다시 강풍이 불기 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다시 태풍 타파 소식입니다. 뉴스룸 시작하면서 부산 해운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태풍이 부산에 더 다가왔다고 합니다. 현장 다시 연결합니다. 구석진 기자, 지금 비바람이 조금 전보다도 더 세차진 것 같은데 태풍 위치 어디쯤 왔다고 합니까? 네, 제17호 태풍 타파는 현재 부산 앞바다를 향해 이동 중입니다. 30분 전보다도 비바람은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바다 역시 성난 파도로 뒤덮였습니다. 잠깐 바다 한번 보시죠. 태풍은 잠시 후 밤 10시쯤 부산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대한해협을 통과하겠습니다. 세력이 가장 강했던 어젯밤보다는 다소 세력이 약해지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의 강한 태풍입니다. 강풍 반경도 350km에 이릅니다. 태풍은 대한해협에 있지만 영향권은 전국입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태풍 대비에 전국에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도 피해가 더 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태풍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소방과 경찰에 신고되는 비바람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뉴스룸 첫 순서로 전해드린 지 40분 만에 피해 신고가 100여 건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시 등 각 지자체는 비상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저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복구 중인데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타파 경로가 2016년 태풍 차파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부산과 가까워지는 오늘 밤이 만조 시각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태풍의 비바람에 거세진 파도가 만조 효과까지 겹쳐 해안가에 너울성 파도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바 당시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에는 10m 이상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온 바 있습니다. 당시 도로는 물론이고 해운대 마린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